임영웅 가수가 등장한 이후에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 네,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독자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잖아요. 강일원 국장님과 함께하는 팩트 이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말 콘서트 끝나고 나서 이제 국장님하고 저희 리뷰를 쭉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오빠 두 글자에 오빠 두 글자에 진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참. 아니 근데 이 오빠 호칭을 그 분위기에서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워낙 콘서트 가면 이번은 뭐 사실 약간 관전평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호응을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보통 저도 객석에 가면 아주 호응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리액션이 되게 좋으시구나. 네, 그 리액션을 해주는 게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콘서트가 끝나고 뭐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가 정말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라는 느낌과 네. 언론의 평가가 좀 더 달라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 좀 받았거든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네, 뭐 저도 쭉 스크린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임영웅 가수가 가수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게 이제 이번 그것도 반응을 또 알 수 있고, 물론 콘서트가 특정 가수가 콘서트가 끝나도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좀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지나면 이제 잠잠해지는 게 사실 원래 맞는데, 뭐 우리 임영웅 가수의 경우에는 거의 뭐 3, 4일간 집중적으로 계속 쏟아졌고 후속 기사가 비하인드도 나왔고 거의 일주일째 이렇게 그 관련된 뒷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여운이 굉장히 깊게 남은 것 같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티빙 그 생중계 영상을 이제 VOD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네. VOD 공개를 하게 되면 사실 여러 번 돌려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생중계는 네, 한 네. 번 지나가면 못 보는 거지만 그렇죠. 가수 입장에서는 어지간한 자신감이 없이는 그 기록을 이렇게 남긴다는 게 쉽진 않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이 공연 컨셉이라는 게 하나의 그 VOD로 담은 그게 앞으로 계속 그 테두리로 간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오픈하기가. 그런데 이제 공연 컨셉이 이번 첫 번 단독 콘서트였잖아요. 네. 이제 다음번에 준비하는 건 또 아주 장기간 준비를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21회 중에 마지막 회, 그래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음 공연이 뭐 시들해진다든지 공연에 뭐 재미가 없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으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일원 국장님이 팩트 이슈에서 준비한 내용은 이번에 임영웅 가수가 어느 정도 위상이 됐는지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시작은 미스터 트롯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다른 기자분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다. 맞아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오디션 프로가 각 방송사마다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 걸 보면 전체 인구 구성에 대비해서 진짜 가무를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아마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 그 중에서도 굉장히 포괄적인 트로트 장르가 가장 남녀노소 좋아하는 장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트로트 오디션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뭐 알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 다 이미 아는 얘기지만 동네에 가서 노래방 가면 가수들 몇 명 있어요. 그냥 동네에도. 저는 친구들하고 어쩌다가 노래방을 가면 뭐 그래서 이제 아마 농담 삼아서 음반을 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노래방 문화가 오래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웬만하면 다 가수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아마추어 가수하고 프로 가수하고 차이인 거죠. 네. 근데 미스터 트롯이 가지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위상이 있고 거기서 진을 차지한 임영웅 가수가 갖고 있는 위상이 또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10여 개 오디션 프로가 방송이 됐습니다. 네.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많은 도전자들이 나왔지만 거기에 정말 독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처음에 우승을 하면 톱스타 반열에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가수들이 그렇지 않다. 신인은 신인이고 또 히트곡이 아직 없는 우승자라도 네.
30년, 40년 인기 사다리를 하나씩 무명석 단계 밟아서 그렇게 40년, 50년 만에 정상에 올라선 가수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평가 절하를 한 것이 쉽게 말하면 아, 가요계 내부에서요. 그렇습니다. 가요계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듯해요. 네. 저희들도 그랬단 말이죠. 인터뷰를 하면 그렇게 일리가 있다. 일약 스타가 된 거니까 네네. 오디션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가겠느냐.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임영웅 스타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뭐 그 어떤 스타성이라든가 노래 실력이라든가 인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방송사라든가 또 정상급 스타들조차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임영웅 가수처럼 이렇게 제가 뭐 얘기 중에 잠깐 잘라서 미스트롯 송가인 씨가 우승해서 나왔을 때 뭐 이미자, 주현미 이후에 장윤정 이후에 30년, 50년 만에 나온 가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송가인 씨의 그 어떤 인기도가 폭발하면서 이제 그랬던 건데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 시청률로도 말해주지만 35.7%잖아요. 두 배란 말이에요, 미스트롯에. 네. 그런데 임영웅 가수가 등장한 이후에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년에 한 번 네. 나올까 말까 하다. 그 위상이 또 여가수와 남자 가수의 또 차이도 크고요. 네. 아까 시청률 말해주듯이 그만큼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그 사랑을 계속 이어서 이번 전국 투어 공연까지 이어져 왔는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조건이 꼭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스터 트롯에 진을 하고 나서 코로나가 그랬죠. 퍼지는 바람에 사실 네. 공연을 막 돌거나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제약이 좀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예. 공연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야 되는데 미스터 트롯 우승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했다가 했다가 제가 기억이 한 6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나머지 못한 거예요. 계약 기간 끝나서 끝났고요. 근데 어찌 보면 임영웅 가수에게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거기에 그 스케줄에 쫓겨 다니다가 아마 단독 콘서트 준비하려면 상당 시간 더 걸렸을 거라고 보고요. 네. 세상 일은 운도 따라줘야 되고 물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는 우리 임영웅 가수는 또 운도 따라줬다. 코로나가. 네.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앨범이 좀 빨리 나온 거죠. 다른 경연자들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임영웅 가수가 방송 출연을 중단했어요. 중단했던 거는 물론 내 이미지 관리도 있지만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TV조선과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콜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제로 애초에 그 미스터 트롯이 런칭이 됐고 방송이 됐기 때문에 뭐 100억 가까이 드는 제작비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런 어떤 판권 계약 부분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 네. 끝나면서 방송 활동을 이제 줄였죠. 줄이고 11월부터 방송 활동을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반 준비를 했고 음반 준비를 하고 예. 음반 준비하려면 엄청난 연습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가수 이적 씨 설명으로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나서 거의 2달을 그 곡을 연습을 네네. 했다고 할 네. 정도니까 그래서 네. 완벽하게 임영웅 씨의 노래를 만들어 왔더라. 맞습니다. 이적 씨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한두 곡이 또 아니잖아요. 네, 12곡이나 되니까. 네, 뭐 요즘에는 추세가 한두 곡 싱글을 내서 거기에만 몰입을 해서 좋은 곡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임영웅 가수는 12곡이라는 그 많은 곡을 과거의 스타일이죠. 네. 과거에는 음반을 내면 CD에 14곡 정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모든 12곡 모두를 마치 타이틀곡처럼 이렇게 준비를 각각 다른 장르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앨범이 나올 때 좀 놀란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콘서트 얘기할 때도 잠깐 네. 언급을 하셨었는데 장르가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예, 그 아비앙또는 진짜 젊은 층에서 정말 최근에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트로트 가수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수들이 부르면 댄스를 부르는데도 트로트 같아요. 그쵸, 맞아요. 발라드를 그쵸. 불러도 트로트 같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좀 빠르다는 것 뿐이지. 근데 장르를 바꿔서 넣어도 하더라도. 근데 임영웅 가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도 놀랐던 게 완벽하게 차별화를 다르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발라드, 이건 트로트, 이건 댄스, 뭐 이렇게 힙합 다 다르게 임영웅 가수가 불러도 전혀 다른 그 장르에 맞게 준비를 했고 연습을 했다. 네. 그래서 대단하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곡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혹시 뭐 취재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 다만 곡 선정하는 과정에 최소 1000곡 이상 제의가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취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영웅 가수가 정규 앨범을 내기 위해서 12곡 선정하는데 네. 최소 1000곡 이상이 의뢰가 들어왔다는 거죠. 작사가 작곡가 전국에 난다긴다는 작사 작곡가가 다 곡을 거기다 넣고 싶어서 의뢰를 해왔는데 뭐 어떤 분은 뭐 3곡, 어떤 분은 4곡, 어떤 분은 1곡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곡이 1000곡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2곡을 선정해서 네. 앨범에 배열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가수가 노래 하나 히트를 하려면 첫 번째 노래 잘해야죠. 아니 노래는 뭐 기본이고 가사가 좋아야 되고 곡이 좋아야 돼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뭐 방송 출연이라든가 다양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 이게 뭐 SNS든 아니면 방송, TV, 음악 프로그램이든 콘서트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임영웅 씨는 많은 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미 네. 뭐 명성이나 인지도나 또 노래 실력이나 또 콘서트가 20일에 전회 전석 매진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갖춰 있는데 거기에다가 본인의 진짜 피땀 흘리는 노력 이런 게 이제 더해져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공연 때 같이 보셨지만 네. 노래 하나하나가 다 히트곡 같더라고요. 이미 뭐 객석에서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네. 아, 맞아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곡이 12곡인데 12곡이 다 보통은 앨범을 하는 거를 가수들이 좀 주저하는 이유가 만들기는 다 자기 아기를 네, 네. 품었다가 키우는 것처럼 12곡을 만드는데 사실은 운이 좋으면 3곡, 한두 곡이죠. 한두 곡 히트하고 네. 다른 곡들은 본인만 기억을 할 뿐이고 네.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만 기억을 하지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지니까. 묻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아주 특급 스타들도 음반을 내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뭐 12곡, 14곡씩 내도 한 곡이나 2곡만 뜨고 나머지는 좋은 곡이라도 다 묻히게 됩니다. 왜냐면 대중에게 다가갈 통로가 없기 때문인데 임영웅 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뭐 17만 명이 지금 관람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대략. 그런데 이제 아까 티빙까지 네. 따진다면 정말 훨씬 더 수십만이, 많죠. 수십만이, 100만 뭐 모르겠습니다. 집계가 안 나와서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접했다고 보면 이 히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이런 기회는 아마 이미 히트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 정도는. 12곡이 다 히트곡으로 네네. 간주될 만큼 앨범이 잘 된 상황인데 임영웅 가수가 사실은 미스터 트롯 지인되고서도 굉장히 많은 팬덤을 보유한 일약 스타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는 시선들도 있고 가요계 내부에서 질투의 시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난번에 시상식 준비하시면서 직접 접하신 얘기가 있어서 뭐 비하인드로 짤막하게 네.